근데 이제 양심의 하자가 있다는 건 아시죠? 아시죠? 예. 그만큼의 그 과보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판단하셔야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세는요, 또 사람마다 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무조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양심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런 그 양심법으로 이렇게 어기게 되고 또 이런 과보가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이걸 어기지 않은 방향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아무튼 이제 제가 자신이 볼 때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하고 혹시 어떤 또 무슨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안에서 고려하는 거지. 만약에 요게 일단 이걸 안 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러면 내가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우주가 그거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양심에 분명히 찔리는 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실 때 그렇게 계산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고려하라는 거를 스스로의 내면한테 물어서, 제가 찜찜하시죠 해서 찜찜한 게 아니라 본인 마음에 이미 찜찜하신 거를 왜 찜찜한지를 분석해 본 다음에 이 찜찜함을 덜 방법은 없는지. 근데 내 또 현실적 여건이 꼭 내 욕망이라고 뭐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내 가족까지 생계가 걸려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또 비난하기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욕심이 도를 넘어서 그랬다 하면 더 찜찜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달라요. 같은 욕심 같아도 이 양심의 선을 얼마나 어겼냐에 따라서 찜찜함이 다르니까 다만 그거는 분석하시자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그게 무슨 현실적으로 그게 도움이 될까? 어차피 하는데 달라요. 이렇게 계속 분석해 가는 거랑 찜찜한 줄 알고 지금 일을 결정하면 아무래도 하다가 점점 덜 찜찜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찜찜한 결과물이 났을 때 빨리 수용해요. 역시 내가 찜찜하게 일을 했더니 요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게 빨라지는데, 그래서 대처가 점점 빨라지는데, 분석을 어차피 내가 할 건데 분석하지 말자 하면요, 이제 누군가가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할 때도 공감을 잘 못하게 됩니다.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러다 보면 나도 이제 가해자가 돼가지고 일이 점점 커지는데 본인이 분석을 못하고 점점 더 이 찜찜한 방향으로 향해 갈 수도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도 나는 양심에 당당한가 이런 분석은요, 당장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셔서 자꾸 나 스스로도 나의 한계도 보시고요. 내가 요거까지는 안 되는구나. 내가 양심했지만 또 요 앞에서는 또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는 그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극복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건데, 현재 내 한계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자기 역량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요거는 사실 좀 안 되는구나, 못 나지는구나 하는 그 부분은 수용하시면서 그 안에서 또 덜 찜찜하게 할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제 이런 연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가족 간에는 양심 분석 안 하는 게 옳지 않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있어요. 따지고 나면은 더 서운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자식이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괜히 따졌다가는 자식이 뭘 잘못했고 뭘 이제 분석하게 되면 오히려 속이 안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보살도를 이제 그냥 중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데는 좀 더 불편하신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방금 이런 경우도 그냥 중생으로 살자니 모르는 것만 못해지는, 괜히 분석해서 더 찜찜해지면 이게 뭐냐. 근데 보살도 입장에서 보면요, 작은 찜찜함도 그게 결국 다른 중생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게 나한테도 내가 가해자가 되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돼서 좋을 게 없으니까 나한테도 안 좋은 카르마가 오니까 미리 연구해서 하나라도 더 연구해서 조심하자는 거거든요. 답을 좀 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보고. 이 과정 자체가 보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민한 만큼 나중에 과보가 덜 올 겁니다. 고민 덜한 만큼 세게 옵니다. 그러니까 요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에 할 때도 내가 괜히 공연히 이거 분석하고 나면은 가족한테 더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럴 땐 차라리 하지 마시고요. 몰라 괜찮아 해서 마음이 좀 편하시면 의도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좀 해보시면요, 훨씬 더 나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족이 내가 이렇게 한 게 우리 둘 간에 그냥 합의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조심을 해놓자, 아니면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가족한테 또 좀 싫은 말이라도 이런 걸 하자. 여러 가지 다시 또 이렇게 대안이 나와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걸 뭐 제가 내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거기에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데 막지 마시고 좀 들어보시고 행동하시면 들을 그런데 여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을 여유조차 없는 분한테 이러라고 하면 이게 또 하나의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해는 하고 다만 몰라 괜찮아로 자꾸 들을 능력을 키우시라. 몰라 괜찮아를 잘하시면요. 그래도 들을 능력이 생기세요.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몰라 괜찮아의 달인이 되면 이걸 하나로 자꾸 녹여내는 힘이 생깁니다. 참나의 힘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녹이는 힘이 더 커져요. 오죽 커지면 여기서 멈추면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우주가 주는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몰라 괜찮아만 잘하시면요. 거기에 이제 적절한 지혜가 따라야 되지만 몰라 괜찮아 하는 힘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 선정의 힘이 있어야 지혜도 이제 생겨요. 법구경, 초기 불교 경전이죠. 법구경에도 명상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여유가 없으면 지혜가요. 나타나도 힘을 못 가져요. 내 마음 안에서. 근데 내가 여유로우면 지혜가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것도 내가 여유가 되니까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 지혜가 힘을 얻는 거죠. 이 곳간이 비어있으면요. 좋은 생각이 나도 그게 내 마음 안에서 힘을 못 얻어요.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야. 내가 이래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몰라 괜찮아로 항상 마음을 아주 깊은 선정은 아니어도 선정의 상태로 자꾸 유지해 놓으시면요. 좀 더 여유로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이 사람이 나중에 뭘로 나한테 서운해할 것 같으면 미리 뭔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 말 안 나오게 더 미안하게 만들 방법, 미안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방이. 더 싸버리는 거죠. 기부를 하는 게 좋은 게요. 미안하게 자꾸 해놓으면 상대방이 뭔 말 못합니다. 상대방도 또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밥 계속 얻어먹고 싫은 소리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미리 그런 계산이 떠서 찜찜한 요소가 생기면 뭔가 자꾸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술을 놔놓고 보면요, 나중에 심각할 일이요, 그냥 넘어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영을 하시려면 좋든 싫든 분석을 하셔야 돼요. 가족 간에도. 눈 안 보고 그냥 덮어버리면 일단 마음은 편하신데 몰라가 더 잘 되시긴 해요. 따지질 않으면요, 몰라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다 보면 아라한도가 돼요. 뭐든지 몰라 해버리고 끝내는.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피해 줘놓고도 몰라 해버리고 나중에는요. 내가 피해 받고도 몰라 하지만 이건 또 좋은 측면도 있지만 피해 주고도 몰라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남이 서운해지고 이제 남의 문제가 커지거든요. 이런 데서 무감각해져서 제가 말한 일종의 좀 병 상태에 가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으킨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게 돼요. 무감각해지다 보면.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선정의 좋은 점은 취하시되 선정이 이게 마약 같아서 아주 최고급 진통제죠. 그걸 맞고 나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간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지만 이게 평소에 자꾸 맞으면요 무감각해져가지고 이게 남한테 함부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양면성을 알고 활용하시라는 선정이라는 거는 진짜 마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통제, 아주 센 진통제. 마약급의 진통제이기 때문에 엔돌핀이 체내에서 나오는 마약을 말하잖아요. 성분이 마약 성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걸 잘 활용하면 아주 묘방이 되고 이걸 잘못 쓰면 소승의 도로 간다는 건 이걸 잘못 써가지고 자기만 편해진 상태, 무감각해진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저도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면 그렇게 저를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개조해 놓을 수는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분들이 자연스러운 건지 알았더니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깨어나니까 양심이 더 자극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계속해서 어떤 특정 선입견으로 세뇌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소승의 도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제가 실험을 통해 알아낸 겁니다. 제 몸과 마음에 실험을 해본 결과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다 깨워서 그 아주 소승의 도만 닦는 분들하고 제가 같이 지내고 했거든요. 다 했는데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도 인정할 정도로 깨어있음도 없고 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서로 이견이 없는데 이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양심 얘기를 하면 서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선입견이 막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몰라를 해버리는구나. 계속해서. 말은 꼭 몰라 아니더라도 내려놔 버려요. 계속. 그래서 전날 밤 합의를 다 봅니다. 양심이 중요하다. 자고 나면 리셋돼 버려요. 다시 아침에 만나면요. 모든 건 다 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뇌에 그렇게 깔려버린 거는 그래서 그렇게 깔리시기 전에 여러분 아직 말랑말랑할 때 선정의 희열을 자꾸 느끼시고 일단 즐기셔야 돼요. 본인 행복하지 않으면요. 보살도를 못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본인을 계속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건 보살의 최대 임무입니다. 자리가 최대 임무예요. 그래야 이탈을 하니까요. 자기 집안 문제를 해결 안 해놓으면 남의 걸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단속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감정, 오감이 건강하지 않으면 남을 오래도록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일시적이죠. 오히려 현대에서는 봉사를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경우도 권장되죠. 봉사가 권장되는 게 그걸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몰입도 하고 성취도 느끼고 또 남을 도와줬다는 데서 에고가 되게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일시적이에요. 이게 이런 안에 이 내면의 행복이 그리고 내면의 지혜가 받쳐주지 않는 봉사라는 걸 하다 보면요. 결국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 멈추게 돼 있거든요. 계속 도울 이유가 없어져요. 나 좋자고 한 거였는데 이걸 하다가 내가 불편해진다?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죠. 애초에 목표가 호리피해적 목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오는 순간 멈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체면상 못 멈추면 이제 병이 됩니다. 그게. 제발 여기서만 벗어나면 내가 살겠다. 봉사만 멈추면 내가 살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리를 아시겠죠? 호선오악의 양심, 늘 양심적인 게 좋고 기쁜 그런 마음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스스로 못 만들어내시면 보살도 할 때 아직 약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적절히 치고 빠지면서 하셔야지 체면 때문에 버티다가는 여러분이 당합니다.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방금 이런 경우도 집 문제도 내가 양심 따르자고 그거를 딱 거부할 수 있는 힘이면 거부하시면 되는데 도저히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나는 끙끙 앓을 것 같다. 그건 아직 내 역량을 넘어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에고도 돌봐야 돼요. 그러면 뭔가 다른 타협안을 또 찾아봐야죠. 그 찾는 것도 결국 양심 분석에서 나오지 막연한 생각에서는 타협안이라고 한 게 오히려 상대방을 더 열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분석이 투철하지 않으면 어떤 타협안이 나올 수도 없고 나중에 뭔가 문제가 잘못됐을 때 제대로 된 사과도 할 수가 없다는 뭔 문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분석을 의도적으로 안 해버린 거죠. 여러분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타고난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역지사지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원에 들어가 보면 어떤 무지와 아집 때문에 여러분 안 쓰고 계세요. 그 능력을. 그 능력을 되게 선별적으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되자는 건요. 없던 역지사지 능력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게 없을 정도면 사이코패스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급 아니시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시면 능력이 있어요. 안 쓰세요, 그걸. 무지 아집의 그 말을 더 듣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능력은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만 쓰냐? 내가 이뻐하는 사람한테만 써요. 아주 소시오패스도 그 사이코패스급 선천적 장애가 아닌 경우에는요. 제한되게만 쓰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제한되게만 쓰다가. 시야가 좁아져서 내 회로가 이제 거기에만 이제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말랑말랑할 때 자꾸 자신을 관리해 놓으면요. 그 지경까지 안 갑니다. 왜냐면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자기가 그 동일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계속 역지사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세요. 괜히 하면 내가 손해갖고 해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확장하시는데 양심 분석이 도움을 줄 겁니다. 이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심 분석을 하고 나면요. 상대방 입장 배려나 상대방한테 피해갈 걸 점검하고 나면요. 역지사지가 거기까지 그 대상한테까지 이제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막기 좀 힘들어지거든요. 느껴버리고 나면. 느껴버리는 게 중요해요. 내 에고는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래요. 역지사지 하는 사람 폭을 되게 제한해놓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정치 같으면요. 자기 편만 역지사지 해줘요. 역지사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은요. 아무튼 뭐 별짓을 다 해도 이해해줘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뭔 짓을 해도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상대방 편이다 그러면 이해를 안 합니다. 내가 딱 멈춰요. 아무튼 그 악마고 죽일 놈이고 상대방은. 내 편은
더한 짓을 해도 이뻐 보이고, 그러니까 내 새끼, 내 가족 보듯이만 보는 거죠. 그럼 역지사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새끼도 내 가족도 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 의식이 거기까지 나가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데 바로 옆집 애한테는 딱 안 나간다는 거죠. 차단해 버린다는. 그래야 산다라는 이런 어떤 되게 생존 욕구와 이런 게 결부돼서 제한된 어떤 욕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제한된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보살이라는 거는 넓혀야죠. 이게 좁아져서는 보살 못 되거든요. 시각을 넓히는 거고 여러분 안에 원래 있는 육바라밀의 능력을 더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유교적으로 말하면 사단, 인의지신의 그 마음을 측은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사양지심이 인간이면 누구나 있는데 확충이라고 해서 나오게만 하면 성인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자기가 정해놓은 데서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나오게 해야 하는 게 이 공부고, 인간은요 아무래도 제약을 갖고 삽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제약을 다 없애면 못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지구상에 아픈 사람 마음을 측은해야 한다고 그 아픔을 다 같이 느끼면 여러분 오늘 못 살죠. 오늘 못 넘기실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방송 보니까 서양에서는 그런 거 하더만, 남편이 아내가 애 낳을 때의 고통을 뭐 체험하는 5분 안에 비명 지르고 그냥 끝나던데, 실험이. 그래서 체험이 끝나요. 그래서 나 못한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런데 사실은요 적당히 못 느끼니까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아프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만 해도 내 아픔을 남이 알아줬으면 싶겠지만 다 같이 나처럼 아프자 하면은 이 마음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마음이라는 거 아시거든요. 그냥 내가 아프고 말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양심에서. 그래서 이게 오묘하게 현상계에서는요, 남의 아픔 어차피 다 이해를 못하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감당할 폭만큼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지금 전쟁 나도 여러분 잘 주무시고 잘 하잖아요. 옆 나라 전쟁 나서 누구 죽었다는 것보다 내 발이 어디 부딪힌 게 훨씬 아프고 슬프고 하죠. 괴롭고. 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 우주가 각자 책임을 요 몸뚱이 너가 건사해라고 묶어준 게 있기 때문에 요 몸뚱이 주인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 망해도 내 회사에 지켜야 된다는 게, 나는 여기 살리는 게 내 책임이라는 거, 1차적 책임이라는 걸 아니까 좀 매정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셔야 돼요. 중생은 탐진치로 살아갑니다. 다만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 버리면 또 못 살아요. 서로 상처 주니까 보살은 중생성은 인정하되 어떻게 이걸 아름답게 육바라밀에 맞게 조금씩 개조해 나갈 거냐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긋는 것 자체를 제가 막 짜는 게 아니라 선은 그으시되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 나가시는 건 어떨까 하는 거죠. 조금씩 넓혀 나가는. 제가 권장하는 건 보살도는 그겁니다. 내 거 자기가 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내 거로 알고 있나. 그걸 조금씩 넓혀 보시면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정치도 늘 내가 편드는 그 정치가 있겠죠. 그 사람은 뭔 짓을 해도 내가 아마 살인을 해도 나라를 위해서 그랬을 거야 하고 아마 이해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요, 어떤 한번 마음을 낸 사람한테는 엄청난 역지사지 능력을 보여요. 측은지심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안 써요. 이 사람한테는 안 써요. 그 반대되는 정치가한테는 안 써요.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몰라 괜찮아를 계속 하시면 이게 우주적인 마음이 되거든요. 그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때라도 우주적 마음만 됐다 다시 돌아오시면 안 돼요. 그대로 다시 돌아오시면 평소 습관대로 또 생각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명상이 잘 될 때 그때 작업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지혜까지 끌어내야 돼요.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그때. 생각을 못 바꿔놓은 명상은 그대로 삽니다. 그냥 명상을 해서 좀 요즘 더 마음이 편할 뿐이지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명상 잘 됐을 때가 그때가 이제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아주 유일한 기회일 수 있어요. 생각을 고쳐놓을 수 있는. 그때 아주 마음이 우주와 같고 하해와 같을 때 내가 늘 편드는 사람한테 너무 마음을 과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늘 비방하는 사람 마음을 한번 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요 한 생각만 해보시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명상할 때 아니면 이게 언제 되겠어요. 몰라 괜찮아를 잘할 때 한번 요 생각을 해보시면요,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그럼 내 신경회로가 한번 바뀝니다.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바뀌죠. 금방 돌아가 버려요. 지속적으로 명상을 하시면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건강하게 돌리시면요,
조금씩 바뀌다가 언젠가 바뀌어요. 생각이. 그럼 나중에는요. 예전에 왜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까 할 정도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실 수 있게 됩니다. 보살도는 이거예요. 자기 에고 소중한 줄 알고 자기 에고를 조금씩 길들여가고 바꿔가는 거예요.